어떻게 모르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까? 네. 선생님 계절 공식 쓰는 법 좀 알려주십시오. 계절 공식은 솔직히 그냥 일간이- 옵션으로 쓰세요. 옵션으로. 옵션을. 네. 저는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냥 옵션으로. 일간이 간목이고요. 월지가 유금인데, 그래 이제 이거 이전에 본 거 아니에요? 예, 앞전에 스님 하셨어요. 근데 스님은 또 병간으로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보니까 아, 자 정관으로 환경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환경 보유력하고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게 좀 이게 안에 경신이 있잖아요. 이게 배우셨을 때 처음에 들어있으면 지장간안은 당령하고 인사령 배우셨을 거예요. 지장간안에 있는 게 당령하고 인사령하고. 그럼 인사령이 내 보유 능력이에요. 인사령이. 그러니까 당령을 결정하는 거는 결국에 2분 2지로 나눠가지고 당령을 뽑잖아요. 2분 2지로 나눠갖고. 거기서 당령이 하나가 올라오면 그러니까 이게 추분이 지났다. 이 사주가 지금. 추분이 지났으면 이게 신금이 당령이에요. 추분이 지나면. 네. 추분이 지나면 신금이에요. 추분 전에는 경금이고. 당령은 용이거든요. 이 사주의 용이에요. 그러니까 용이라는 의미도 다르게 받아들이시지 말고 계절을 지배하는 게 용이에요. 막 다른 의미로 막 쓸용자 뭐 이런 거 아니고 계절을 지배하는 용이에요. 용이라는 거. 이 계절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주의 모든 기후를 조우를 지배하고 있는 게 용이라는 거예요. 그게 당령이고. 아셨어요? 저는 그렇게 쓰고 있어요. 용을 그냥 뽑으면 추분 전에는 경금이 맞고 추분 후는 신금이 맞아요. 그건 제가 쓰고 있는 방식이에요. 지금 제가 쓰는 대로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당령이 하나가 정해지면 나머지가 인사령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어차피 지장간 안에 들어있잖아요. 무기 빼고 나머지 계절 중에서 무기 들은 거 빼고 그 안에 걸로 쓰는 거예요. 무기 빼고. 무기는 당령도 안 되고 인사령도 안 되고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 그럼 이게 경금이 당령으로 잡혔어요. 그럼 얘가 이 사주상의 용이에요. 지배하는 용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르게 배워가지고 용이 종류가 많죠. 뭐 보좌용도 있고 뭐 업부용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조용도 있고 조화용도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알려진 게 그 용이 아니에요. 여기. 그렇게 쓰는 용도가 아니야. 애초에 용이라는 게. 이것만 와가지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용이. 아셨죠? 대운은 어차피 이게 계절이 계속 바뀌잖아. 대운은. 하면 이 월지라는 게 결국 대운에서 따지고 보면은 하나씩 바뀌죠. 계절이 바뀌잖아. 여기서 하나씩. 그러면 내가 태어난 게 가을인 거고 태어난 게 내 환경은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대운으로. 계속 이 상태가 아니라. 그럼 나는 삶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대운에 따라서 보통 직업을 선택을 해요. 대부분. 왜냐면 환경에 맞춰서 하니까. 내 사회에 맞춰가지고. 그게 기본 대운은 이제 왜 직업에 대운을 대입을 하느냐 뭐 그런 이유들이에요. 그러니까 목화로 흐르면 당연히 뭐 인문 쪽으로 가는 게 편하고 사람이 밝잖아요. 목화로 갔다는 것 자체 내 사회가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수로 가면 내 사회가 굉장히 삭막해졌다는 거예요. 삭막해진 대신에 가진 게 많다는 거예요. 금수로 가면. 가을 겨울이잖아요. 걷어놓는 시기라는 거예요. 가을 겨울 자체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진 게 많다는 거야. 내 사회가. 그럼 내가 가진 게 많은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직업이 전문직으으로 가는 게 좋겠죠. 그래야 돈을 많이 버니까. 그러면 목화에 직업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밖에 돌아다니는 힘든 사람들이야. 가진 게 없어. 얘들은 전부. 대운이 목화로 오면은 다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직업을. 그 사람들 맞상대하는 직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 서비스나 상담이나 아니면 뭐 복지나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목화가. 아니면 운동이나. 목화의 대원에 오면은 아무리 얻으려도 많이 얻을 수가 없어. 얘들이 가진 게 적은 거예요. 애초부터. 뭐 금수가 뭐 몇백억, 막 몇천억 이렇다면 목화로 들어오면 이건 몇십억이에요. 그냥 단위가 확 줄어버린다고. 그 대원 와가지고 돈을 많이 바라는 게 웃긴 일인 거예요. 되셨어요?
이게 인사령으로 잡히면은 이게 내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당령은 조고, 그러니까 당령은 이 계절을 지배하는 거고. 굳이 말하면은 당령을 뽑는 이유는 상징성이에요. 상징성. 얘가 무슨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상징성으로 놓는 거예요. 아, 이게 당령이고 이게 용이구나. 상징성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갖고 해석을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냥 이름을 가지고 해석을 하니까. 원래 해석을 해야 될 건 인사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능력이니까. 직업이고. 그럼 이 사주에서 이게 경금이 당령으로 잡혔다. 장관은 올라갔어요. 그럼 내 진로나 직업은 이게 정관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내 직업을 할 때는 정관 쪽에 직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능력을 가져도 정관 쪽에 능력을 가져야 돼요. 제가 저번 주에 십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을 때 정관이라는 것 자체가 정관은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자리예요. 허가를 받고 하는 게 아니고 병관이 허가를 받는 거고 정관은 허가는 안 받고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법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관이에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얘가 그런 사상을 갖고 있고 그런 직업을 하려고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일단 정확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묻는 거에 대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내가 출생하면서 출생할 때 그 환경이 정관이라서 주변에 이제 뭐 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에서 태어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관이 있는 곳에서 많이 태어나기는 해요. 근데 관이 있는 곳에서 안 태어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같은 생년월일이 많단 말이에요. 전 세계 찾아보면 한 200, 300명은 있어. 그럼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관에 월지에 닿다고 이게 전부 다 관에 관련이 있는 곳에 있을까? 그게 아니고 내가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이 자리는 바로 따지고 보면은 월은 한 20년 정도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젊은 시절 20년간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정관의 일을 하고 있는 계열이 많더라. 계통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게. 내가 그 환경에 태어났다기보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고 내 부모도 그 다음에 내 어른들도. 그러니까 이거를 장소로만 보지 말고 장소도 되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밑에 보면 환경 보유력으로 해가지고 유술이나 신유를 해가지고 그렇게 또 제작 생산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두 가지를 제가 궁금해가지고. 유술이나 신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방학은 내가 그 환경에 그러니까 내가 포함됐을 때 말하는 거예요. 이게 포함됐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말고 그 다음에 또 여기만 돼 있으면 또 해석이 달라요. 알겠죠? 내가 포함돼 있으면 내가 그 사회에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관이면 관으로 방합이 돼 있잖아. 그럼 내가 법관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합이니까. 방합이니까 가려는 거예요. 삼합이 아니고. 삼합은 내 능력을 쓰는 거기 때문에 조직 서열이나 이런 걸 안 따져요. 삼합은. 근데 방합이기 때문에 서열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이런 걸 따져서 간다고. 그러니까 그런 정규직으로 가는 거고 방합이 돼 있으면. 삼합은 전부 다 내 능력을 발휘하는 사기업 쪽으로 가는 거예요. 공기업이나. 또 그렇게 가야만 성공하고. 근데 만약에 이 자리에 돼 있으면 내가 포함이 안 됐다. 내가 포함이 안 됐어요. 이 상황에서는. 그러면 내 부모나 내 사회나 내 친구나 지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관을 해요. 관직에 있어. 근데 나는 안 해요. 보통 가정에 보면 그런 가정들 보셨을 거예요. 부모들이 막 선생 집이고 뭐 공무원 집이고 그런데 자식은 그냥 여행 다니고 뭐 예술하고 그런 집 보실 거예요. 그게 이런 류예요. 내가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알아서 뭉쳐있는데. 그럼 난 거기에 덕만 보겠다는 거지. 어차피 부모가 해주는 거니까.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따라 하라고 하지 말고 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원이 지금 이유가 됐으면 여고로 가면 오미 쪽으로 넘어가잖아. 그냥 사로 넘어가고. 그렇죠. 그럼 이제 그게 이제 처음으로 들어가면 조금 힘들겠다는 거고. 여름으로 가버렸잖아요. 거꾸로 그렇죠. 가게 되면 이게 남방으로 가잖아요. 사오미라는 게 남도. 이게 남으로 와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6월에 곡식이 잔뜩 익었어. 네. 6월에 태어나기를.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태어난 환경은 부유한 환경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가지고 있지는 않아도 내 주변 사회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났을 때 보니까 뭐 친척 집이 이만큼 가지고 있고 아니면 내 친구 집이 이만큼 가지고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사회야. 꼭 우리 집이 아니고. 네. 근데 이게 거꾸로 돌아갔어요. 갑자기 그 곡식들이 봐봐. 이게 다 누렇게 익었던 것들이 버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게 사회가 지금 정상이겠어요, 이게? 그래서 역방향이 안 좋다는 거예요. 대운이 역방향일 때 고행이 따른다는 거예요. 왜냐면 과실이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따도 되는데 역으로 가버리면 이게 새파랗게 돼버리는 거예요. 거꾸로 간다고. 자꾸 줄어들어. 몫이.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역행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이 힘들 수밖에 없지, 당연히. 주변에 가진 게 자꾸 줄어드는데. 그럼 내가 거기서 사회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줄어드는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내가 버는 돈의 양도 적을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대운이 역으로만 계속 가니까 역방향으로 가면은 나한테 득되는 건 하나도 없겠네요. 계속. 그럴 때는 이제 내가 가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을에 태어났기 때문에 가을, 겨울에 태어나면 보통 이제 나 자신은 부유해지고 싶고, 그 다음에 안정적이 되고 싶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은 모험을 별로 안 좋아해요. 가을, 겨울에 태어나면. 특히 가을에 태어나면. 신유, 수월, 월에 태어나면. 근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역행하면은 여름, 봄으로 가잖아요. 그럼 생각하는 마인드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역행이기 때문에 나조차도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적응을 하는 거예요. 나도 미쳐야 돼.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기술에서 딴 걸 이제 기술에서 입문, 서비스, 상담, 그 다음에 그냥 말 그대로 힘쓰는 거, 노가다, 예술, 그 다음에 체육, 이런 걸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전문적 말고, 가을, 겨울에 하는 막 이제 실내에서 이런 거 말고, 밖에서 막 뛰다니는 걸 못 하니까. 생각이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깥에 활동을 해야 되는구나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앉아있지를 못하는구나, 내가. 대운이 정방향으로 가게 되면 가을, 겨울로 넘어가니까 그건 내가 다 얻은 거예요. 그냥 공짜로 얻은 거야. 살기만 했는데 얻었어. 근데 문제는 그걸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얻기면 너무 어린 나이에 얻었으니까. 또 역방향으로 가는데 좋은 경우는 전혀 없습니까? 역방향으로 가면 제가 그랬잖아요. 그냥 그렇게 따라가면 된다고. 따라가면 이상이 없어요. 좋아져, 따라가면. 그러니까 뭐든지 사주는 나기 때문에 적응만 하면 돼요. 내가 그 환경은. 결국 사람은 적응의 존재예요. 적응의 존재. 이 사주가 말하는 건 전부 적응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니까 여기에 맞춰서 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못 살겠다고 하면 삶이 꼬이는 거예요. 다들 그래서 불만족이 많은 거예요. 아셨죠? 사주가 말하는 거는 이게 사주가 좋게 태어나가지고 이게 정승집을 그게 아니고 같은 사주가 전 세계에 200~300명이 있다니까요. 그럼 왜 다 같이 안 살아요? 똑같이. 이게 대운 한 개가 주어지면 대운 하나가 주어지면 그러니까 이 간목이라고 쳤을 때 이게 만약에 이거 월 필요 없고 그냥 갑인 대운이 왔어요. 간단하게 말을 하면은. 그럼 내가 여기 적응을 해야 돼. 갑인에. 어떻게 적응할 거냐? 여기서 삶이 달라져요. 지켜야 될 걸 하면은 좋아지고 아니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럼 비견이 비견을 만났잖아요. 결국에는. 이게 갑인 대운이라는 게.
그럼 뭐 지켜야 되나? 사람하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다투지 마라. 싸우지 마라. 오해 살일하지 마라. 절대 험담하지 마라. 왜냐? 전부 사람이잖아. 전부. 나랑 똑같잖아. 그러면 똑같은 거 어떻게 돼? 같은 선상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 내 약점을 잡으려고 또 이겼죠. 내가 이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험담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쁜 말도 하지 말고 싸우지도 말고 다투지 말고 고립돼 버리는 거예요. 나 혼자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거를 내가 고립되는, 그러니까 10년 동안 고립으로 살았던 사주라, 삶이라. 10년 동안 사람하고 안 다퉈가지고 내가 오히려 사람들을 이끌고 살았던 삶이라. 같겠어요, 결과가. 여기서 나뉘는 거예요. 같은 사주들이. 누가 왕이고 거지고가 아니라 그 선택에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삶은 귀천이 없어. 사주라는 게 사람도 귀천이 없고 똑같이 동등한 기회가 있어요. 누구나. 다만 시기가 다를 뿐이에요. 누군가는 첫 대운부터 오기도 하고 첫 대운이면 대부분 모르고 쓰겠죠. 꼬맹이가 뭘 알고 쓰겠어. 첫 대운은. 그러니까 대부분 첫 대운에 와버리면 다 제가 말했죠. 대운이란 건 한 번 잘못하면 나머지 기운도 사라진다고. 그럼 이게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자기가 어릴 때부터 이제 딱 거기에 꽂힌 애만 쭉 가겠죠. 그럼 삶이 달라진 거예요. 얘는 어릴 때부터. 그게 보면 세계적 기업들 회장들이에요. 우리들도 똑같이 기회가 있었지만 우리는 못했을 뿐이야. 그거를. 사주상에 다른 점은 없다고. 뭐 격이 좋아가지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용이 와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선택을 잘못했을 뿐이야. 알겠어요? 지금 이렇게 그냥 살고 있는 것도 다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더 좋은 삶도 될 수 있고 더 나쁜 삶도 될 수 있어요. 그 선택을 잘하게 해주는 학문이 사주를 보는 이유예요. 나한테 돈 주고 보러 왔잖아요. 시간 내 빌려가면서. 다 힘든 돈이야. 돈 받는 거 전부 다. 그럼 내가 그 사람한테 명확하게 길을 제시를 해줘야죠. 잘 살 수 있도록. 목적은 그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그냥 뭐 무조건 이게 사주에 맞춰줘야 되고 그게 아니고 잘 살 수 있게만 해주면 돼. 미래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질문은.